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민센터 구필입니다. 여태까지 대전 영상이랑 브이로그까지 이것저것 준비를 해봤는데 드디어 10월 1일 오늘 금지 제한 리스트가 갱신이 됐죠. 한국 기준으로 이제 한 달 뒤 11월 1일부터 적용될 금지 제한 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일단 금지 제한 카드를 한번 같이 볼 텐데요. 금지 제한이 무엇인가? 자, 써있기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디지몬 카드 게임에서는 덱과 같은 넘버인 카드를 4장까지 넣을 수 있으나 공식 공인 대회 등에서 실행되는 배틀에서는 카드에 따라 덱에 넣을 수 있는 매수를 일부 금지 제한합니다. 여기서 이제 금지 제한 카드는 금지 카드, 금지 페어와 제한 카드가 있으며 금지 카드는 덱에 넣을 수 없는 카드, 제한 카드는 뒤에 붙는 괄호 안의 수치가 덱에 넣을 수 있는 같은 넘버인 카드의 최대 매수로 정해집니다. 라고 쓰여 있죠. 쉽게 말해서 금지 카드는 덱에 한 장도 넣을 수 없는 카드들을 말하는 거고요. 제한 카드는 덱에 제한된 수만큼 넣을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제한 카드가 전부 이 괄호 안에 넘버가 1이죠. 보통 한 장 들어갈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금지 제한 카드로 지정된 카드는 리스트 갱신 타이밍에 게임 환경에 따라 해제되는 경우도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공홈에 보시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한 카드부터 한번 알아보면 총 6장의 카드가 제한을 갖는데 이렇게 일러스트가 다양한 이유는 패러렐 일러스트까지 모두 표기를 해주는 모습이고요. 일단 첫 번째 프로모부터 해서 프로모 루이, 햄스, 워메몬 액상체, 그리고 리키, 14탄 리키랑 황금기사의 각성 총 이렇게 6장의 카드가 제한을 먹었고요. 추가적인 금지는 없습니다. 제한 먹은 카드들 하나씩 보자면 코몬, 프로모루이, 해머스파크, 워메온 액상체, 14탄 리키, 황기각 이게 북미 금제, 그러니까 일본 다음 북미 금제를 그대로 따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사요까지 가기를 바라는 분들도 많으셨겠지만 앞선 나라들처럼 똑같이 금제를 먹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일본은 금제를 18탄쯤에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북미 같은 경우는 17탄에 간 것 같은데 저희도 이제 액부 뒤에서 설명해 보겠지만 액부 7 이후에 가니까 환경은 17.5 환경에서 금제 리스트가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일정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금제 발표가 10월 1일 수요일에 발표를 했고요. 자, 당장 큰 대회가 부산 초테이머 배틀이 10월 12일에 당장 있죠. 연휴 끝나는 주 마지막 날인데 자, 이때도 앞선 광주와 서울홀에서 했던 홀대회들과 환경이 똑같이 유지가 됩니다. 추가적인 부분이라면 스트카드가 들어온 게 변화라고는 변하겠지만 큰 유의미한 결과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액부7 디지몬 리버레이터가 10월 24일에 발매를 합니다. 그 이후에 11월 1일 토요일날 금제가 적용이 되면서 저희는 액부7 환경을 일주일 정도 즐기시고 그 뒤로 금제가 적용된다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매장대표 선발전이 11월부터 진행을 하죠. 아마 이 시기를 노리신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홀대회까지는 모두 같은 환경으로 진행을 하고 이제 새로운 매장대표 선발전부터는 금제가 적용된 액부7 환경에서 다시 한번 시작을 해라 라는 의미가 담겨있지 않을까 라고 추측을 살포시 해보면서 이제 금제가 적용이 된다면 이 부분은 우리 수박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금제 이후 상황이 어떨지 하나씩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좀 뭐 사실 뭐 노래라도 한 곡 뽑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신나죠? 노래 해주시죠? 예,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신나는 상황인 게 제가 주변 지인들하고도 많이 얘기했는데 이제 금제 이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저 슬라이드만 봐도 1번이 워뮤코고 2번이 황하모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옛날에 언제부터 봤습니까? 와, 기억도 안 나요. 너무 오래돼서. 16탄부터 사실 저 친구들이 티어였거든요. 16탄이면 언제야? 7월? 와, 7월? 7월부터. 근데 또 이게 저희가 하드한 데이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동안. 그래가지고 저 덱들을 너무 풀파워로 오래 봤다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그 7월부터라고 하니까 뭐 7, 8, 9, 3개월 본 건데 그렇게 오래 본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디지몬이 요새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대회도 굉장히 빡빡하게 많이 잡고 한국이 보통 한 달 주기였어요, 디지몬이. 근데 이거를 3개월이나 했다는 게 다른 일본이나 북미 같은 경우는 좀 더 버틸만 했겠지만 우리는 쉽지 않았다. 그리고 이게 3개월 동안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벨제 1티어인 기간 오래 봤다 하지만 결국에 벨제비 스트 때부터 1티어였던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12탄 지원받고 1티어 한 달 하고 이제 제한 맞고 이제 1티어 살짝 주춤하는 모습으로 이제 좀 보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사장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보통 변동이 있기 마련인데 곡선을 그리기 마련인데 이 그렇죠. 워메우커랑 황하머는 그냥 1티어에서 일직선으로 쭉 달려오다가 이제 금제 맞고 그냥 툭 꺾이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래서 단 한 가지 1티어로 네. 너무 오래 봤다. 그래서 단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아직 미라주가 가지 않았다. 뭐 미라주도 그렇고 뭐 차차 얘기하겠지만 사실 금제 갈만한 댓글 남아있긴 하죠. 저는 그 중에 첫 번째가 미라주라고 보는데 미라주는 아마 다음 금제 때 같이 갈 거니까 그때까지만 저희 좀 더 버텨보도록 하죠. 자,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웜웨어코부터 한번 알아볼 텐데요. 금제 후 웜웨어코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워메몬 라인에서는 워메몬 액상체가 제한을 가게 되고요. 네. 우코몬 라인에서는 프로모 우코몬이랑 프로모 루이가 제한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조금 잔인한 표현이지만 팔다리를 다 자르는 그런 금제라고 보시면 돼요. 대기 멈춘다고 봐야죠. 그 마이크를 조금 떨어뜨려 줄래? 물 오늘 마실 때 소리가 들어가는구나. 아니 오늘따라 숨소리가 좀 많이 들어온다. 아 그래? 어. 조절할게. 오케이 오케이. 아, 웜웨어코는 이제 거의 끝났다. 네, 끝낼만하다라고 봅니다. 좀 끝나라. 끝나라. 해먹을 만큼 해먹었다 솔직히. 동의합니다. 아니 그리고 저희가 디지몬을 하다 보면 이제 엔진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많이 느끼고 계실 텐데 뭐 마수 엔진부터 은하 엔진부터 느끼고 계실 텐데 웜웨어코는 엔진이 단 한 장이에요. 웜액. 그러니까 엔진 파츠가 단 한 장이라는 것 자체가 덱 파워가 말이 안 되게 좋았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고 뭐 웃으면서 보내주시죠. 여태까지 웜웨어코 했던 플레이어분들. 한국에서 홀 대회도 2연속으로 우승을 했고 개인 홀 대회를 갈만하다. 잘 가라. 네, 갈만했고 결국에 이게 사실 이거 그 뭐지? 처음 금제 갈 때는 뭐 이래저래 많은 얘기가 나오긴 했어요. 왜냐면 웜액을 보내면 이게 덱으로서의 구실을 거의 못하게 되기 때문에 맞죠? 많은 분들이 이제 뭐 퍼페 덱을 보낼까? 뭐 그런 얘기도 나왔었고 뭐 풀누메를 보내나? 뭐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어쨌거나 간 거는 웜액이었고 실제로 이제 프로모 루이우 9까지 같이 가게 되면서 그렇죠. 이제 사실상 이 웜의몬 덱은 황 리버레이터 쪽이나 이제 뭐 퍼펫 쪽으로 이제 뭐 비슷한 카드들이 쓰이긴 하지만 당장은 파워가 많이 약해져서 티어 싸움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덱에서 가장 중요한 카드 첫 번째, 두 번째를 잘라낸 느낌이라 뭐 웜웨어코를 하던 분들은 선을 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유저들은 쌍수를 들고 반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두 번째 황아머죠. 황새 아머체. 저는 진짜 좋은 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전용 카드라고 여겨질 만한 두 카드를 한 번에 보내버렸죠. 14리키랑 황금기사의 각성. 이 여파는 어떻게 될까요? 뭐 많이 게임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14리키가 없어진다는 거는 황하머에 약간 매턴 메모리를 벌어다주는 카드가 없어지는 거나 다름이 없어서 운영하는데 굉장히 큰 이제 차질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어쨌거나 저게 한 장
사실상 드로우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육성에 파닥몬이 대기하고 있을 때는 저게 파닥몬을 거의 확정 진화로 만들어주는 그렇죠. 또 그런 카드였는데, 하여튼 뭐 되게 거의 뭐 알파이자 오메가인 카드인데 저게 없으면 덱이 안 굴러간다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한 카드인데 없어집니다. 그리고 황금기사의 각성을 보내기 때문에 이게 4렙에서 바로 매그너 액까지 올려주는 개 말도 안 되는 카드였는데, 이런 덱 구축을 아예 바꿀 수밖에 없어요. 이제 매그너가 아닌 이상 이제 레피드는 매그너몬 액상체가 될 수 있는 확률이 4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 그 기존과 같은 덱 파워를 낼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사실 파워가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황하머의 가장 강력한 부분이 뭐냐, 사실 맥 첫 번째 맥 올라오는 거 티어 덱들은 다 대처해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 맥이 저 리키의 메모리 버그와 환기각을 통해서 싸게 올라온다는 거, 그렇죠. 혹은 이제 맥이 있는 상태에서 레피드몬 액상체가 빠르게 다시 올라와서 필드를 정리해준다, 이런 게 무서운 건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저 14리키 제한만으로 많이 차단해주고, 그다음에 환기각이 제한 가게 되면서 이제 덱리도 자연스럽게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환기각이 한 장밖에 없는데 레피드몬을 사용해야 되는 것일까? 뭐 이런 고민들이 시작되는 지점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 황하머를 많이 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황하머가 강력한 이유는 그 빌드업 과정 중 하나가 생략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바로 5렙인데 5렙 없이 4렙에서 모두 궁체로 올라가는 그 빌드 중 하나의 루트인 환기각을 아예 틀어막아 버리면서 이제 보통 남들처럼 하는 게 맞습니다만, 이제 다른 덱들처럼 이제 추가적인 빌드업이 들어가야 돼서 덱 파워가 진짜 많이 약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황하머는 어떻게 될까요? 뭐 황하머는 사실 근데 저기 누메보단 낫습니다. 네, 노멜보단 낫습니다. 왜냐면 다양한 덱리를 통해서 어쨌거나 매그넘은 엑산치까지 가기만 하면 세다. 그다음에 파당본이 도박만 성공하면 그렇죠. 여전히 4렙을 메모리를 받으면서 진화하는 것도 있고요. 뭐 희망의 사자도 남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그 가트몬이랑 이렇게 갖고 방벽 매그너 액 쪽은 사실 그러니까 뭐 기존 황하모보다는 큰 데미지는 없어요. 그렇죠. 뭐 그런 것들 이제 활용해서 뭐 여러 가지 덱리가 또 나오게 되죠. 그리고 솔직히 황하머를 제대로 찍으려면 매그너 X를 찍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아포가 시크 카드인데 바로 갔잖아요. 매그너 X까지는 보낼 수가 없겠죠? 앞으로도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보통 이제 레어도가 낮은 카드 위주로 밴을 많이 하죠. 네. 금액도 있고 유저들의 민심까지 살펴야 하니까. 사실 저는 제일 깔끔했던 거는 파당몬 제한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파당몬 제한을 저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이게 리키를 보냈기 때문에 파당몬을 남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면 리키 없이 파당몬을 그냥 도박했을 때 실패하잖아요. 그 판 집니다. 10판 중에 7판 이상 져요. 그렇기 때문에 뭐 너희들에게 남겨진 마지막 도파민으로 주는 선물이지 않을까. 선물이 맞을까요? 위로 선물 정도가 되겠네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청하부가 있어요.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청하브는 이제 물론 청하브인데 뭔 상관이냐? 왜냐면 제한 리스트에 청하브 파츠는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 청하브, 약해지는 청하브는 이제 적타마 청하브고, 우코몬 사실상 저는 반쯤은 우코몬 러쉬 덱이라고 생각을 해요. 적타마 청하브가 오히려 워메우코보다 더 우코몬하고 루이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뭐 루이를 많게는 4장까지도
뭐 적게는 한두 장, 많게는 4장까지 사용하시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 굉장히 치명적인 제한이고, 결국에는 이제 청하브가 빠르게 타수로 압박하고 해머스파크 같은 거를 여러 장 쓰면서 상대에게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는데 벌써 이렇게 압박이 들어와?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강력한 무브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을 재현하기 어렵게 만드는 제한이다. 그리고 이제 루이랑 우코가 가면서 청하부들이 가장 강점으로 여겼던 적타마가 막히는 거라 청타마 청하부 하시면 됩니다. 낭만의 청타마 청하부 저희가 영상으로도 소개시켜드린 적 있죠. 아니 근데 생각보다 청타마 청하브가 세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정확히는 사실 적타마 청하브가 막힌다기보단 이 3레벨 어그로가 효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차선책이었던 이제 프로모 볼프몬을 쓸 수 있는 청타마로 가게 되는 건데, 나중에 프로모 볼프몬이 제한을 가게 되면 다시 적타마를 쓰는 축이 등장하게 되긴 합니다. 그때쯤 가면 이제 청하부 그만하고 적하부 하죠. 그리고 그 청하부라고 써 있는데 그 외 덱들까지 보면은 가장 직격타를 맞은 덱이 가브로가 있어요. 파피몬 어그로죠. 너 하지마 정도죠, 가브르도. 그렇죠. 그러니까 덱을 거의 그냥 멈췄다. 그냥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 수준인데, 왜냐면 햄스가 가게 되고요. 루이, 우코 거의 다 쓰죠. 오코는 안 쓰는데 루이가 너무 치명적이죠. 그렇죠. 루이가 없으면 덱이 돌아가지 않는다, 가브로는. 음. 그렇기 때문에 가브로도 같고, 네. 또 추가적으로 좀 더 타격을 받는 덱들은 어떤 덱들이 있을까요? 3대 천사. 삼천통닭. 제가 말했죠, 의외로 세다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미라주의 해머스파크를 2장까지도 썼었는데 그렇죠. 조금 아쉽게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루이를 여러 장 썼던 기존의 다른 여러 덱들이 한 장밖에 못 쓰게 되는 정도가 되겠네요. 이번 금제는 조금 좀 명확한 것 같아요. 가장 강력한 덱들 찍어서 끌어내렸다 라는 의도가 일본에서도 시행을 했고 북미에서도 시행을 했고, 그걸 그대로 한국에도 이제 적용이 됐다 정도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너희들이 너무 강해서 너프된 건 알겠어. 그럼 반대로 금제 이후에 수혜를 받을 덱들은 뭐가 있을까요? 금제 이후에 수혜를 받을 때 가장 큰 덱은 저는 약간 생뚱맞지만 7대 마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저도요. 까다로운 굉장히 덱들이 공감합니다. 그냥 사라집니다. 그 황하머가 저는 솔직히 7대마왕 담당 일진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었거든요. 동의합니다. 근데 황하머가 없잖아요. 7마가 지금 메타에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저는 7마가 여태까지 별로 보이지 않았던 이유도 황하머가 환경에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황하머가 싹 없어진다? 와, 7마를 대체 뭘로 막아야 될지 조금 막막합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청하머가 등장하겠죠. 그렇죠. 저도 청함할 겁니다. 이 매그노액을 놓지 못한 이제 미련이 남은 자들이 그렇죠. 집계되는 청하머인데, 근데 청하머 사실 지금 뭐 황하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열세이다 뿐이지 청하머 충분히 센 덱입니다. 저는 엄청 세다 생각합니다. 네, 이것도 뭐 사실 그 매그노액 싸게 올리기로는 그냥 사실 매그노에서 5코 진화해도 매그노액 싸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아니, 4렙에서 공채가 하는데 5코라니까요? 심지어 트레까지 써준다면 3코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말씀하시죠. 오히려 환기각이 제한 가게 되면서 그 스페이스를 뭐 프로모 사내를 추가적으로 기용한다든지 하는 방법 등으로 메모리 쪽으로 또 기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청하머 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그노액을 가장 빨리 올리는 덱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황하머보다 청하머가 훨씬 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턴 매그액을
보통 완성시키는 걸 목표로 하는데 첫 턴에 육성 대기하고 패에 매그넘은 한 장만 있으면 그냥 딜레이 쳐서 서치 보고 그럼 다음 턴에 매그액 나와요. 이게 2턴 매그액이 가장 빠른 덱이 청하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황하머가 없는 세계선엔 우리 청하머 친구들이 한번 힘내주는 걸로 생각해보죠. 동의합니다. 어... 7마 말고 조금 더 수혜보는 덱들도 있을까요? 그 리바이어몬 그렇죠. 악어 덱이 어쨌거나 황하머 상대로 17탄 와서는 되게 까다로워졌었거든요. 에이스가 맞아요. 추가되는 바람에. 근데 이제 황하머 자체가 안 그래도 에이스 없어도 까다로운 덱 중에 하나인데 이제 많이 사라지게 될 거기 때문에 리바이어몬 덱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 다음에 리바도 사실 청아브 같이 빠른 템포의 어그로 덱을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괜찮아졌죠. 그리고 덩달아서 7마가 많아지게 되면 리바이어가 까다로워하는 미라주도 줄어들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모로 환경의 수혜를 많이 받고 리바이어몬이 환경에 많아지지 않을까. 악어주의보. 악어는 여전히 셉니다. 현재 일본에서도 세요. 그러니까 리와이어 자체가 약간 진짜 OP 카드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7마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이켈을 가장 맛있게 쓰는 덱은 리와이어 덱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컨텐츠를 하겠지만 한 챕터 더 알아보자면 액부 7 금제 이후 저희가 맡게 될 액부 7도 살짝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시기가 24일에 리버레이터가 발매를 하고 정확히 일주일 정도 지난 뒤에 금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풀파워 액부7 금제전 액부7은 딱 일주일 즐기시고 금제가 적용된 액부7을 더 많이 즐기실 텐데 이때는 환경이 좀 어떨까요? 이땐 말이죠. 그냥 단편적으로 들려오는 사실 얘기는 헥스 청록이죠. 뭐 새로운 덱이 막 이렇게 추가되는 분기라기보단 원래 그 EX들이 다 그렇듯 F가 그렇듯 기존 덱들이 좀 강화가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헥세블라우몬이라는 희대의 걸출한 성능을 가진 범용 카드가 나오게 됨으로써 은하가 또 굉장히 많아질 예정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미라주, 청루 뭐 다 갖다 씁니다. 헥세는. 말이 안 돼요 효과가. 네, 청색 묻으면 다 갖다 쓰는데 네, 그래서 이제 많아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청색이라고 하니까 청아머 헥스 어떤가요? 청하머의 헥세를 쓰려면 이제 5레벨 황쿤을 쓰는 축으로 V몬을 나오면서 서치 보고 뭐 저점 올리는 축으로 가게 되면 뭐 쓸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헥세는 어떤 덱에 들어가도 제 역할을 해요. 자 헥세 같은 친구들 때문에 맥 형님들이 그리워지는 겁니다. 진짜로. 네, 헥세 나오면 맥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죠. 사실 아무도 못하긴 하죠. 그 수많은 진화원을 맥이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린 진화원 적게 하고 빨리 올리는 게 목표였는데 아쉽죠? 네, 맥 하지 마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강화를 받는 덱이 7대 마왕이 있는데 이제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악명 높은 쇼토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7대 마왕이 마왕몬을 안 내고 다른 걸 내도 상대 턴에 할 수 있는 게 생긴다. 맞다. 이게 굉장히 강력한 효과로 작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재밌는 덱이 또 나오는 거는 리리스몬 에캉 라인, 레이드블몬 에캉까지 이렇게 받아서 그래가지고 이제 악어처럼 마수 엔진 위에 레이드블몬 액상체 올리고 뭐 이런 재밌는 덱도 등장을 하는 분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저기 뭐야 녹색에선 그랑길몬이라는 5레벨을 받게 되는데 이 친구가 디지몬 효과 내성을 줘요. 그래서 식요 같은 덱에서 이제 식물 엔진이랑 적절하게 섞어 쓰면서 6레벨 위로는 이제 구스터프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강력한 성능을 보이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F7탄에 네, 삼총사라는 덱은 없습니다. 아, 네,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그런 건 없고요. 그 다음에 헤비메탈 드라몬이라는 딜몬은 없습니다. 예, 없어요. 아, 네. 물론 저희가 그 F7 발매 전에 또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간만에 또 새로운 거 나오는데, 왜냐면 전이 스트였으니까 제가 F7 때 저희가 맞습니다. 또 한번 싹 짚고 넘어갈 테니까 오늘은 금제 이야기까지 해서 한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딱 좋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금제 이야기는 해보니까 좀 어떠신가요? 사실 저는 이 금제를 정말 많이 기다렸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이미 16탄 때 지금 티어 덱 청록, 누메우코, 황하머, 뭐 미라주 이런 덱들은 사실 이미 덱으로서의 완성이 끝났었어요. 그래서 그 덱들끼리의 매치업을 너무 많이 하고 저도 연구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덱리도 많이 바꿔보고 이미 한 상태로 16탄을 지내고 17탄을 맞으니까 아 이게 하던 게임 계속하는 느낌이 나는 거죠. 저희가 대전 영상 진짜 굉장히 많이 올렸는데 환경 너무 길어요. 빨리 환경이 바뀌어서 더욱더 새로운 환경에서 다양한 경기를 중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주 모두 고생하셨고, 광주 갔다 온 분들 이후 저희 첫 촬영인데 네, 우리 수박님도 광주 고생하셨고 광주 네. 다녀온 모든 분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